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순방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MBC 관련인데요. 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MBC 취재진을 빼겠다고 결정을 해서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취재 편의 때문에 제공해왔던 전용기 탑승인데 최근 MBC가 왜곡 편파 보도를 반복적으로 해서 취재 편의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곡 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당연히 MBC는 반발하고 있고 또 풀단 그리고 외신 기자들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물었는데 출근길 약식회견 모습 직접 보시죠. 직접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는 그런 행보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던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MBC가 잘못된 편파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과 지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다른 언론들 보기에도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본보기가 될까요? 아마 이게 만약에 본보기가 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뉴스만이 양산되는 이런 것들이 길들이기 본보기의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언론사들이 경쟁적인 취재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관행이라는 것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청와대 용산의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비행기에 함께 동승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외교 문제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인데 그런데 이 비행기에 동승하고 같이 취재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편할 때는 오케이, 불편할 때는 안 돼. 이건 사실 편의 제공이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자의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MBC가 이런 조치를 당했다고 해서 MBC의 어떤 뭐랄까 좀 억울함이랄까 아니면 좀 불편함이랄까 이런 것에 관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가 왜 이렇게 편협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누가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걸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특정하게 불편한 세력과 척을 지고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MBC는 사실 국내 최대 언론사 중 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정부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 편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는 정부가 원하는 방식, 정부가 제공해 주는 방식대로 그 틀 안에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MBC가 오히려 여기서 이런 편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자적인 취재를 하면 보다 싱싱한 뉴스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MBC라고 하는 전체 방송사 집단이 문제인지 또 아니면 지난번에 오보나 편파 보도를 했던 그 보도국 기자와 보고 라인이 문제였는지는 정부가 좀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MBC 전체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홍보수석실이든 정무수석실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MBC 아나운서 또 앵커 기자 출신이죠. 배현진 의원은 취재 불허가 아닌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안 하겠다는 거다.
MBC 자산이 많은 부자니까 편안하게 민항기일 지원할 거라 믿는다. 중간에 한동훈 장관 임명 당시 MBC가 관련 백브리핑 보도 준칙을 어겼다 이러면서 MBC가 과거 잘못했던 점도 조목조목 짚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출입 정지시킨 적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자실에 데모질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런 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저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대통령 전용기가 글쎄요, 뭐 개인 소유는 당연히 아니고 윤 대통령만 탈한 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힘 여권의 정무 기능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MBC에 뭐 날리면 또 이땡땡 논란이 예. 뭐 MBC뿐만 아니라 전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가라앉고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MBC 그 전용기 탑승 거부로 인해서 또다시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됐어요. 당시에 그 논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왜 논란을 다시 키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정무 기능이 컨트롤 타워가 없구나 예.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무라고 하는 건 아예 없고 아예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대통령 입에서 확인한 건 좀 그거였다고 보고요. 정무적 판단이 있는 참모가 있었으면 이런 결정 안 했을 것이다. 그렇죠. 다 주고 예. 이미 사라진 쟁점을 다시 떠올리는 이런 쟁점으로 그리고 언론을 적으로 만드는 예. 이런 상황은 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 탑승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MBC 동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그 기자단, 이 기자단에서도 지금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 의사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을 적으로 만드는 순방외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까지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날 때마다 자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냐? 전용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은 비서관 부인이라도 민간이라도 태울 자유냐?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너 안 태우겠다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편의를 안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편의 봐주는데 너만 안 봐줘.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민간인도 태우고 마음에 안 들면은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조리돌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 결정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왔는지 예. 그리고 이것을 조절할 능력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는 없는지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여권은 과연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뭐 박창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명박 정부 초기 때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 이명박 정부는 뭐랄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때때로 충돌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편협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무 라인과 홍보 라인 그리고 지금의 정무 라인, 홍보 라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때의 대통령은 노련했고 지금의 대통령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예. 판단하게 되는데 왜 이런 그 어떤 판단의 빌미를 제공해서 굳이나 불필요한 평가까지 받으려고 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네.